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은 그 특유의 분위기로 사람들을 더욱 끌어모으죠. 여기 원주민과 청년,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마을, 중구입니다. 부산의 중구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청산 정상에는 나라를 위해 온몸 바쳐 싸워낸 부산 출신 용사들을 기리는 충운탑이 우뚝 서 있고, 민주주의의 염원을 상징하는 민주의 횃불이 있습니다. 중구는 이름 그대로 부산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죠.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6월 항쟁. 학생들과 시민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잇게 한 뿌리가 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문을 연 민주공원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십계단은 민족의 애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사십계단 기념관은 1950년대 피난민들의 생활과 애환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인데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와서 사십계단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삶의 애환을 시름을 달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십계단은 피난민들에게 있어서 삶과 애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의 여러 지역에 40곳 정도 되는 곳에 피난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난소에서 생활할 수 없었던 수많은 피난민들은 작은 빈 공터만 보여도 미군 부대에서 가지고 나왔던 판자와 상자를 이용하여서 판자촌을 만들고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나마 판자촌조차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걸개를 걸고서 그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군용 텐트를 지붕 삼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살 곳도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이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피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꿀꿀이죽이라고 있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깡통이라든가 캔에서 나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세지나 햄, 통조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끓여서 먹었던 죽이 바로 꿀꿀이죽입니다. 음식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물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공동수도에서는 각 가정마다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제한했고 물 양동이를 이고서 40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 정말 행복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아가실 적에는 모든 분들이 다시는 이 나라의 전쟁의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고 희망찬 평화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십니다.
40계단이 있는 거리는 문화관광 테마거리가 됐습니다. 피난민들이 눈물로 오르내리던 이 계단에서 앞으로 더 이상은 눈물의 역사가 없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옆집은 물론 앞집, 건너집, 동네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소식은 훤히 알고 지냈습니다. 마을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였던 거죠. 지금 도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은 많이 사라지고 익명성이 강조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영주동에서만큼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친구가 되는 옛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그때 알던 친구들이 셋이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영주동을 떠나고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추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영주시장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장사가 잘 안 되죠. 그 옛날 영주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추억 속 영주시장은 사라지고 지금은 새 영주시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피난 때는 여기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장사가 그냥 굉장히 잘 됐댔어요. 사람도 많이 왕래를 많이 하니까. 한 20년 전에는 이 길이 비지웠어요. 비지는데 요즘은 이제 이사를 가고 인구가 줄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옛날에 장사 잘 했거든. 예. 도로가 넓어졌고 이제 주택이 이제 새로 다 개량을 했으니까 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줄었어요. 부산역이면 더 상권이 더 발달이 돼야 될 텐데 그게 거꾸로 잘 안 돼서 아마 인구가 줄면서 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는 우리 영주동 중구에서 마련해 주신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로 이 노인들들 와서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런 시를 하나 하는 시간을 줘서 제 생각 나름대로 하나 애들 걸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엄마의 붓두막, 이홍식, 부엌에서 밤냄새, 엄마의 얼굴보다 매끈한 붓두막, 엄마의 주름살보다 고운 붓두막, 엄마의 붓두막이 보고 싶다. 영주동은 저한테는 내 인생의 하나의 시발점이고 지금 이제 종착점이 된 거죠. 저한테는. 부산의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찾았습니다. 책방골목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됐을 때 피란민이 생계를 위해 헌책을 팔면서 형성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책방골목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고향이나 다름없죠.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점, 1978년에 문을 연 이후로 4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많은 책방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내가 78년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43년째쯤 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 이 라인에서는 내가 제일 고참이 된 것 같네요. 많이 흘렀습니다.
서점에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이 어디에 있는지 속속들이 기억한다는 김종훈 대표는 지금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무작위로 책을 묻기도 하고 책을 권해달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삼방한담이 있다. 오래된 책이라서 이렇게 한자로 돼 있어요. 요즘에는 한글로 돼 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세로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83년도 초판이고 중판이네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때는 책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아서 헌책, 그리고 책값을 조금이라도 전략하려고 헌책방에 많이 왔었거든요. 점포는 이렇게 크진 않았고 따닥따닥한 작은 점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활기가 넘쳤어요. 다시 한번 이 골목이 옛날같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찾는 그런 골목, 그래서 다시 책방 골목이 번영하는 그런 기회가 오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책방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김종훈 대표는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독서회를 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책방 골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죠. 집사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도와줬던 헌책방 사장님이라고. 진짜 그때는 헌책을 사서 어렵게 공부했던 그런 추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기 자제분들하고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책 자체를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책을 싫어했으면 그러진 전작 골목을 떠났겠지. 책을 사랑하고 청춘,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60대 후반인데 오랫동안 책을 만져서 책방 골목은 내 인생 자체고 책은 내 삶 자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아 대표는 중학교 때 처음 어머니와 함께 책방 골목을 찾았습니다. 쪼그려 앉은 채 책을 보던 중학생 소녀는 그곳에서 인생의 소중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선택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책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날부터 제가 버스비 모아서 보송에 오고 여기에서 책을 사가고 그 시를 읽으면서 언젠가 이 시인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생존 문인을 꼭 한번 10년 안에 만나야지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샀던 시집의 주인공들은 다 만났어요. 책방을 열기 전에는 대학생들에게 독서 토론을 통해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방을 열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장을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아이들하고 좀 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공간을 갖고 싶어서 중학교 때 제 추억이 있었던 보송 책방 골목에 그 책을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진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서점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서점을 열게 됐어요. 어린 시절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책을 읽으며 시인의 꿈을 키워온 이민아 대표. 어느덧 시인의 꿈도 이루고 낭독회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집은 낭독을 합니다. 독자들이 산 책을 읽고 소리내어 읽다 보면 자기 목소리도 알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의 태도도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좀 착하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낭독회를 하면서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더 궁금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이 보이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이 작가를 만나보자고 해서 시집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작가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청된 작가분하고 같이 또다시 낭독도 하고
또 시청자 과정에 얽힌 이야기도 듣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령 아파트. 피난민들이 모여든 이후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영주동 일대의 판잣집을 철거하고 부산시에서 지은 최초의 시민 아파트입니다. 1969년에 첫 입주를 시작해 50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50년인데 이 집 철거되기 전에 나와가지고 철거됐거든. 돌 지내고 발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건물만 이렇게 지어놨는데 수리를 해가지고 이래 들어왔다고. 처음 지었을 때는 이거 전부터 여기가 빌딩이라 했거든. 사람들은 큰 빌딩이라 했거든. 그랬는데 이제는 봐이라 너무 설고 조금만 늘렸으면 좋았겠고. 아파트와 함께 나이 들어간 어르신들에게 영주동의 가파른 계단은 큰 부담입니다. 계단이 많은 삼복도로에는 모노레일이 대안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물도 수도도 제대로 없어갖고 물 딴 데 가서 공동수도에 들여다 먹었어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살기가 좀 좋기는 좋은데도 밑에 내려가려면 계단이 너무 많고 꼬바이고 이러니까 살기에 힘이 들어요. 오래된 세월만큼 아파트는 많이 닳고 닳았습니다. 내부부터 외부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 보이는데요. 2012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주동 주민들 가까이에선 도시 재생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속사정을 직접 들어보고 마을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영주동은 언제든 떠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과 남아서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공존하는 마을인데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영주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누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 누들 사업을 현장에서 선두 지휘하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이제 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센터가 그 행정과 주민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도 하기도 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관광 및 마을 사진관 공간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그 공간을 봤고요. 공간에 대한 제안서 형태의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 경사 정도로면 데크로 할 경우는 오른쪽에 2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어떤 주거지가 노후화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하면서 지역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미 붕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남아있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훼손된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서로 이 지역의 애착을 가지고 또 지역의 어떤 그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복원을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1번의 어떤 목적이고. 사무실에서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마을에 필요한 재생이 무엇인지 더욱 피부로 와 닿게 되죠.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에 도색을 계획 중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지가 있는 이 영주동, 중구의 영주동과 같이 한때 이 지역의 어떤 시청도 이 인근에 있었고 해서 한때 이 활기가 넘쳤던 그런 도시가 젊은 친구들이 이 도시를 떠나고 또 산업의 어떤 유형이 변하면서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또 이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하면서 도시가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또 원도심 중에서도 원도심의 이 주거지는 이 활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가는 활기를 저희들이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배경인 느낌을 살리면서 디테일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건 지금 현재로 뭐 지금 종합적으로 디자인이 안 돼 있잖아요. 조금 그래도 네, 포인트가 되게. 네, 입구 부분이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럼요. 일단 제가 이 근처를 이제 살펴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대지의 성격을 살리는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경에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레벨의 차이를 활용한 계획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경에서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느끼는 이미지를 조절한 또는 고려한 그런 색채 계획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적인 측면의 어떤 특징과 주민의 특성을 함께 살리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도색 작업이 아니라 아파트의 위치나 주민, 방문객들이 느끼는 이미지까지 고려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보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도색은 일단은 워낙 낡고 지금 물리적으로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방수 작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틈이 생긴 부분을 메우는 초벌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을 잘 발색을 시킬 수 있는 바탕 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디자인된 여러 가지 색상을 칠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물탱크 철거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차량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지금 뜯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전선들이 케이블선하고 여러 종류의 뭐 전화나 뭐 전기, 지금 가스 배관, 그다음에 통신선 이런 것들이 지금 얽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뭐 도색할 적에 뭐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시기든 간에 만약에 조금 저희들이 손을 대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네. 자, 일단 영주 아파트가 이렇게 낡은 건축물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 오래된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접근하고 또 이 주변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후화된 마을의 성격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꼬불꼬불 삼복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천일염, 농산물들인데요.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고 그 수익은 다시 마을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마을협동조합은 2011년 부산시의 삼복도로 르네상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 주민 소수가 힘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규모도 더욱 커지고 부산의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약 10년간 이곳에서는 다양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마을 주민의 힘으로 마을의 활력이 살아난 것입니다. (2014년) 영주동에는 전국 최초의 주민복지형 모노레일이 생겼습니다. 영주동 계단길은 가파른 114개의 계단으로 노약자들에게 악명 높은 계단으로 불렸는데요. 예, 모노레일 안 타면 집에 못 가거든. 이거를 타니까 좋고 매일 타요. 영주동 모노레일은 삼복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간 곳은 삼복도로에 있는 한 카페인데요.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지어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실버 바리스타라는 이색 직업이 탄생했죠.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어느덧 7년이 됐네요. 예, 일자리는 복지관에서 실버 바리스타를 구한다길래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줄곧 잘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을 바라보면 영주동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오르막이 많은 삼복도로를 여행하다 잠시 쉬어가는 힐링 장소로도 딱이죠. 어찌 바리스타를 이렇게 하게 됐냐고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또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손님들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싶어가지고 감탄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해준 게 저한테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손도 느리고 서툴러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쏟고 손을 데이고 레시피도 깜빡하는 등 실수투성이 초보 바리스타였는데요. 지금은 커피 맛에 자부심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옛 누님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정다운 담소를 나누며 문학의 꿈을 꾸었다는데 저도 역시 예전에 문학의 꿈을 꿨는데 문학 공부도 하며 실버 바리스타로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이 되는 한 끝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밀다원 시대의 뜻은 한국 전쟁 당시 혼돈의 시대에 예술인들이 꿀물이 흐르는 찻집 밀다원 다방에서 새로운 꿈을 얻어갔던 것을 모티브로 탄생하게 됐는데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같은 이름의 장소에서 새로운 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고의 이웃간이고 우리가 이 집 차가 맛있어가지고 자주 오는 편입니다. 삼복도로에서는 이처럼 작은 카페에도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가로워 보이지만 인적이 끊이지는 않는 사람 사는 동네 영주동. 오늘은 날씨가 좋아 동네 어르신들이 그늘막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처럼 날씨는 우리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기상 관측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대청동에 위치한 국내 첫 기상 관측소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근대 기상 업무는 1904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5곳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였는데요. 부산이 그중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 관측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상 관측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창동, 보수동을 거쳐서 1934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해 와서 현재까지 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100년 전에 설립되고 양질의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등 세계기상기구의 좀 촘촘한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소를 기상 분야의 유네스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100년 관측소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부산 관측소는 서울 관측소와 함께 2017년도에 100년 관측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된 지 80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협소한 장소로 인해서 저희가 증축 등을 통해서 원형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고 그리고 건축 당시에 원형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 관측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 내부에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기상과학을 접하고 근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상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선 용두산 공원과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죠. 기상청은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 중구청과 협업해서요. 도시 활력 증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대청 큰마루터 기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관측소 내에 저희 관측소의 역사적, 기상학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분들이 찾으실 수 있도록 기상 전시관을 조성하였는데요. 전시관은 관측소 건물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조성이 되었고 날씨 배움터라든지 기상기록 전시관, 그리고 관측소 역사관, 전망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동 마을 곳곳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집수리를 엄두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구원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닥이 젖고 엉망이었고 바람이 불어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뭐 수리하는 바람에 깨끗하게 이제 돼가지고 옥상에도 비가 이제 안 새고 배수가 잘 되고 지금 깨끗해졌어요 이제. 집수리 전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집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죠. 집수리하고부터는 이제 많이 깨끗해졌고 달라졌죠. 이제 낡아가지고 완전히 막 부패됐는데 냄새도 나고 이랬는데 집수리하고부터는 이제 깨끗해졌어요. 전에는 곰팡이고 이런 게 습기가 많이 찼는데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은 살아온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집주인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죠. 병든 몸을 치료하듯 삶의 공간도 수리가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 집에서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전에는 집이 노후되고 뭐 엉망이어서 초대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초대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그래 살고 싶습니다. 이제 물 안 새고 습기 안 차고 야무지게 잘 됐죠? 예, 이게 많이 좋아지서 이제는 완전히 뭐 물 안 새. 예. 자, 이러면 오래 가겠네. 예, 예. 요 오래 사 있어. 예, 예. 예, 이상하게 말이 똑같이는 다 예. 안 그랬으면 좋겠구만. 그 이제 헌집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계획을 짜가지고 중구청 협조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공동체로 여러 집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한 집, 그래 10집을 추천받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열 분의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페인트, 도배, 목수, 간판, 샤슈, 타일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로 해가지고 각자의 주관을 내가지고 회의로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은 수리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돈이 경제적인 입장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행히 구청에서 수리를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보답을 받고 그분들도 이제 집을 사게 베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집수리 지원 사업. 그들이 하는 일은 집을 고치는 일이지만 거주민들에게는 삶을 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집수리 전문가들은 또 누군가의 삶을 재생하러 길을 나섭니다. 조용하던 거리에 예술가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또따또가 3기 입주 작가로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이곳에서 창작 공간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립해서 중앙동에 머무르면서 예술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또따또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문화적 가치와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앙동은 예술가 거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죠.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이라는 공간은 어떤 실험실이기도 하고 연구소이기도 하고 작품을 생산해내는 제작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작업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따또가는 안정적으로 창작 공간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 작가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 같은 공간이고 또 둥지 같은 공간이기도 하죠. 중앙동 일대를 예술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그들의 활동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동네를 만들었죠. 문화적 도시 재생이 어떤 작가의 재능이 시각적인 결과물로 환원돼서 한 방향으로 제공되는 것이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역에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또 작업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원도심 예술가 협동조합 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 가게라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지난 3월부터 또따또가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이 릴레이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또따또가 4기 입주 작가 조정환 작가의 전시이고요. 전시 공간은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여주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흔히 전시 공간이라면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들 수 있는데 공간 자체가 사방으로 막혀 있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 격식을 차린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창의 가게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전시 공간이라기보다는 장소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주변 가게들과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모퉁이라는 공간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마주치는 선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원도심으로 이사 온 것도 그렇고 여기는 아직 핏줄과 같은 그런 골목길들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다른 예술가분들과 협력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인사도 하고 지내고 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게 도시재생이지 저는 환경을 꾸미고 조성하는 도시재생보다는 그런 소통의 도시재생을 원합니다. 조용하던 거리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미술과 음악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됐는데요. 전시 공간으로 쓰던 곳이 한순간에 공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동 모퉁이에 위치한 시민을 위한 극장. 이곳에서 또 다른 문화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골목마다 이야기가 있는 원도심의 특색을 살려 골목길을 걷자는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40계단을 통해서 20-30분 내에 산책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 그러면서 기상관측소라는 그런 근대 역사적인 100년이 넘은 건물이 있는 곳, 이곳을 택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소워크는 특장점으로 첫 번째가 단지 걸으면 된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걷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린 구조에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뭔가 짜여진 틀 안에 가둬놓는 게 아니고 뭔가 만들어가는 기획이기 때문에 답을 사실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획을 만들고 또 여기서 또 부족한 점은 다음에 또 다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라는 게 또 특징이고요. 원도심의 특징은 좁은 골목과 계단입니다. 걷기 코스는 기획에 따라 골목과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같은 길도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죠. 인쇄골목이라고 해서 지성에 가까운 데는 일본 사람들이 살고 맞죠. 산에 있는 데는 하나는 조선인들이 살아가지고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개방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특별해서도 안 되고 보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단순히 쉬워서만도 안 되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도시에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를 걷다 보면은 그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공공성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구 한 사람이 기획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획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이 짜여졌고, 그래서 이 판을 짤 때 시민들이 주도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소소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의 산책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내었더니만 마침 모두가 다 그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서 그걸 만들게 되었죠.
원도심 언덕에 미술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곳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달을 품은 물항아리라는 뜻의 아기자기한 이름을 가진 미술관인데요. 처음에는 꼭 여기에 차리려고 생각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동네를 야간에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뭐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그냥 골목골목을 다니게 되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곳에다가 예술 공간과 인문 공간을 같이 해서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미술관을 짓되 삼복도로의 벽을 손상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손상 없이 그 공간을 활용했죠.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어떤 지역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짙은 어떤 역사와 모든 것을 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그곳에 살고 있는, 이곳에 살고 계시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역사이기도 하고,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인데, 자꾸만 이제 자본주의나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잊혀져 가는 동네이기도 하고, 낙후되어 간다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곳을 살려야 되겠다. 이곳에 있는 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함께 뭉치게 되었고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된다고 마을 주민들은 이미 단골 방문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 켜진 곳이 드문 삼복도로에 늦게까지 불 켜진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카페, 전시, 그리고 공연 모든 것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벌써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는데요. 주민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운이 좋게 이제 영주동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저희가 과연 영주동 내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가장 큰 고민으로 삼았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잘하는 부분이 저희가 연주자분들이 아무래도 계시다 보니까 프로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협동 연주를 하면 그 연주자분들도 그렇고 참여해 주시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공모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집 중인 부분이고요. 일단은 장르에 상관없이 악기에 관계없이 다들 참여를 원하시는 모두가 지금 계속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채운단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연주를 최대한 이렇게 진행하려고 연주자분들을 이렇게 초빙하고 있고요. 매일 공연 시간이 되면 객석은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마을의 여유로운 풍경과 함께 힐링이 되는 연주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어느새 영주동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죠. 데이트할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친구 추천으로 이제 음악을 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곳, 되게 좋은 곳이라서 그렇게 추천받아서 왔습니다. 이 카페 때문에 영주동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약간 영주동이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뭐 서면이나 이런 데는 약간 좀 바쁘게 돌아가면은 이 동네는 민주공원도 있고 여유가 되게 좀 느껴져서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마을이 천천히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살려내고 있는 것에 가치를 더하고 젊은 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곳. 우리는 부산 중구에 삽니다.